자, 이제 국토계획법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제 도시군 기본계획에서 24, 27회 때 출제가 됐었고요. 좀 출제 빈도가 떨어지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군 기본계획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고 해서 인접시군 포함해서 수립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오른편. 그다음에 광역 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의 내용이 다를 때는 광역 도시계획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이제 답은 3번 내놔요. 그래서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며 인구 7만이고 기본계획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해서 틀리게 이제 구성이 됐죠. 그래서 속하지 아니하고 이거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비수도권일 것,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할 것. 그리고 세 번째 인구 10만이야. 세 가지 조건을 모두 갖추면 기본계획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이제 5번 지문요. 4번은 별 쟁점 안 되겠고 도시군 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거 기본적으로 토지 적성 평가 이런 것들을 실시를 해야 됩니다. 각종 절차 거쳐야 되는데 최근 5년 사이에 토지 적성 평가 등을 실시한 경우 이때는 토지 적성 평가 등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해서 요걸 이제 옳게 구성이 됐고요. 자, 하여튼 도시군 기본계획 파트에서는 두 가지 이슈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재검토 관련한 주제 5년마다 재검토했었고요. 5년 사이에 이 절차 생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또 하나가 비수도권이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고 인구 10만이야. 세 가지 조건을 모두 갖추면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해서 답은 3번으로 제가 구성을 해봤고요. 24회 때 나왔던 주제 그리고 5번 지문이 27회 때 나왔던 주제 되겠습니다. 해서 답은 3번이었고요. 그 다음 주제 가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시군 관리계획을 입안할 때 재취약성 분석을 실시해야 되는 경우에서 이게 이제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상당히 어려웠던 주제가 되는데 오지라고 하는 거 다 생략할 수 있다. 근데 이제 요건 문제를 쭉 보시게 되면은 중간에 5년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몇 개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답은 결과적으로 4번이 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요건 논리 체계가 당연히 방제지구라고 하는 것은요. 자, 용도지구 일종이 될 텐데 재와 관련됐으니까 특별히 재취약성 분석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법조문에 보면 용도지구 활용하고 방제지구 지정 변경을 제외한다라는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출제하는 기술을 보게 되면 기초조사 생략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토지 적성 평가 생략할 수 있다. 환경성 검토 생략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에 바로 재취약성 분석 생략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마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 주제가 나오면 아마 답도 방제지구 가지고 한번 뽑아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전반적인 맥락 하나하나 다 외울 수는 없지만은 오지 들어가면 다 생략할 수 있다라고 할 것. 그래서 이렇게 틀 보여드렸고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도시군 주민이 도시군 관리계획을 위반 제한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해서 자, 일단은 29에 30회 연속 나왔었죠. 첫 번째 동의 요건, 첫 번째 출제 포인트가 동의 요건, 기반 시설의 설치 정비 계량이라고 나와서 5분의 4. 그 다음에 지구단 계획과 산업유통개발진흥주고 3분의 2라고 하는 거 요거 나왔었고요. 30회 때 구성할 때는 점점점 산업유통개발진흥주고 제한 대상에 포함된다라고 해서 옳게 구성을 했었고 지금 이 문제는 이제 남아있는 게 딱 한 가지가 있죠. 그래서 국제도포라고 해서 국토계획법에서는 국공유지 면적을 제외하고 도시개발법에서 조합 설립 관련해서는 포함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슈가 되게 된다. 그래서 국제도포, 국제시장의 도포 가게 뭐 이런 식으로 말을 만들어 가셔야 돼. 그래서 국제도포. 그래서 자, 1번 부담시킬 수 있다. 2번 첨부해야 된다. 자, 5분의 4 이상의 동의 숫자 맞으니까 함정에 빠지는 파트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국공지 면적을 제외한이라고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숫자를 맞게 해주고요. 토시 함정 파서 틀리게 되는 기수에서 답은 3번으로 구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내용들은 이미 보신 내용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직결되어 있죠. 그래서 자, 1번도 별로, 2번도 그 다음에 4번 이런 것들은 쓸데없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법적 쟁점이 없는 주제. 그래서 자, 3번 문제 답은 3번이 될 테고요. 그 다음 주제 가서 확인해 볼까요? 자, 국토부 장관이 결정한 도시군 관리계획이 아닌 것은 해서 답은 수산점 보호구역 가지고 뽑아냈었고요. 자, 이게 27회 때 구성할 때는 도시 자연 공원 구역을 가지고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도구역, 개시, 수도, 입 이런 식으로 하는데 입
녹지 최소 구역 같은 경우는 출제를 할 수가 없고요. 개발 제한 구역, 국가계획과 연계된 시가화 조정구역, 국토부 장관이 결정하고요. 도시 자연 공원 구역은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에 결정을 하게 된다. 그리고 나서 바로 이 수선전 보호구역은 해수부 장관이 결정하다. 그 외 쟁점으로서 자 뒤에 국토부 장관이 입안한 관리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국토부 장관이 결정을 한다. 그 외 쟁점 시장구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은 시장구수가 직접 결정할 수 있다. 이런 것들도 사이드 쟁점으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뭐 시장구수가 입안한 도시군 지구단위계획 뭐 이런 것들이 대신 들어갈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답은 4번으로 구성을 하게 된다. 그래서 자 도시군 관리계획이라고 하는 주제 세 문제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다시 여러분 교재 가지고 간단하게 체크를 하고 나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공법 중에서 국토계획법에 관한 주제를 살펴보시게 되면은 여러분 요약집 기준으로는 몇 페이지에 나와 있냐면요. 100, 자 50, 자 몇 페이지야? 자 먼저 156페이지, 154, 5페이지부터 간단하게 체크를 해볼까요? 그래서 자 광역도시계획에서 광역개콘지정 국토부 장관 도지사, 광역도시계획수립 국토부 장관 도지사라고 하는 거에서 광역개콘지정에서 시도지사 하거나 특별시장, 광역시장 들어가면 틀린다. 이 정도가 주요 이슈. 자 도시군 기본계획 관련해서 주요 쟁점. 자 수도권에 속하지 않냐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며 인구 10만 이하인 경우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리고 5년마다 재검토 관련해서 최근 5년 사이에 토지 적성 평가 등 실시했으면 절차 생략할 수 있다. 이 주제 보셨고요. 자 도시군 관리계획 관련해서 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거 개발 밀도 관리구역, 기반 시설 부담구역은 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않는다. 관련 쟁점으로서 도시군계획사, 도시군계획 시설사업과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을 묶어서 부를 때 도시군계획사업 뒤에서 개발 행위 허가를 요구하지 않는 거 도시군계획사업은 허가를 요구하지 않는다. 이렇게 그림을 잡아봐야겠고요. 그 다음에 입안의 제한 관련해서 자 기반시설 돈 많이 들어가니까 5분의 4 지구 단위계획 산업유통개발지능주고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을 잡게 될 테고요. 자 그때 이제 국공지면적 국제라고 해서 제외라고 하는 게 논의 포인트. 입안의 절차 등 생략했을 때 전반적으로 오지라고 하는 거 생략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결정권자 보셨고 자, 이런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은 지형도면 고시가 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될 것이고 기득권보 시가화 조정구역 들어가면 신고해야 사업 또는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도시군 관리계획 5년마다 재검토하게 될 텐데 관련한 쟁점으로서요. 바로 자 도지사 시장구수에게 바로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28회 때 나왔던 주제. 이 정도가 관리계. 자, 그 다음 문제 가서 용도 지역 등 과서 가볼까요? 해서 용도 지역 파트에서 자, 건폐율의 최대한도 자, 낮은 지역부터 높은 지역에서 뭐 계속 똑같은 얘기죠. 55, 66, 57이라고 해서 전일준 순서에 따라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중일, 6은 이래 가자고 그랬었죠. 98, 87 이렇게 돼 있었고 공업지역은 777, 녹지 이하로 다 20% 이하인데 계획관리지역 40% 이하라고 해서 자 일단은 자 공업지역 70% 다 가볼까요? 공업지역은 70%가 되게 된다라고 할 것. 자, 그 다음에 중심상업지역 90%라고 하는 거. 자, 일반상업지역 어디 갔지? 일반상업지역 80%, 유통상업지역 80%, 그 다음에 근린상업지역 70%라고 할 것. 이런 식으로 가게 될 테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일종 전용주거지역 50% 이하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자 2종 일반 주거지역은 566이니까 60%, 녹지는 다 20% 이런 식으로 갔었죠. 준주거지역 70%였었고 녹지는 20%. 답은 몇 번? 5번. 이런 식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 하여튼 자 낮은 것부터 높은 거예요. 자 등등 해서 얘는 거의 한 80% 이상 출제가 되는 게 건폐율의 최대한도, 용적률의 최대 한도라는 개념이 되게 된다라고 해서 자 요건 뭐 큰 쟁점 안 되겠고요. 그 다음 문제 가서 확인해 볼까요? 자 용도지구의 정의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건 해서 최근 문제에서 용도지구의 종류 물어봤었죠. 그래서 경관지구 자시특기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방제지구 자시라고 하는 거, 보호지구 역중생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요. 취락지구, 자연취락지구, 집단취락지구, 개발지능지구 5개 이렇게 해서 세분할 수 있는 용도지구 이런 종류 이렇게
5개가 있나요? 그래서 하여간 요 정도가 될 텐데, 자, 요거 이제 갈 때는 경관 보호 들어가면 어떻다? 경관지구. 재해 예방 들어가면 어떻다? 방제지구라고 하는 거. 역사 문환경 보호지구 들어가면 어떤 말 표현 들어간다? 보호라는 말 들어가야 된다. 그 다음에 생태계 보호지구에서 자, 요거 말장난하고 있어요. 보호지구는 있지만 지금 보존지구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해서 기본 용어 단순하게 접근해 가실 주제. 자, 취약지구 취약정보에서 답은 4번으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용도체크 파트가 요 근래 작년에 2문제씩이나 구성이 됐었는데 좀 까다로웠었죠. 그리고 같이 기억할 게, 자, 우리가 이제 용도와 관련해서 교재 강화라고 하는 것이 특정 용도 제한지구, 그 다음에 복합 용도지구, 자, 일주, 일공, 계획이라고 해서 일반주거, 일반공업, 계획관리지역에 대해서 뭘 할 수 있다? 바로 복합 용도지구 지정할 수 있다. 그 정도까지만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 문제 답은 4번으로 봐서 이런 게 이제 제일 까다롭죠. 공법이 대단히 밋밋한 느낌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 자, 그 다음 주제 가서 볼까요? 그래서 용어의 정의 등에 관한 조문의 일부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바르게 연결된 것은 해서 작년에 용도 지구를 가지고, 용도 지구란 용도 지역 및 지역, 자, 용도 지역에 따른 행위자를 강화 또는 완화, 요걸 가지고 구성을 했었고요. 여기서는 이제 용도 구역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될 테고, 이건 용도 지역 및 지구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 적용한다라는 의미.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도시의 문제성 확산 방지는 개발 제한구요, 시가화 방지는 시가화 조정구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정도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주로 이제 개발하자는 것을 이름하여 입지 규제 최소구역 이런 식으로 가지고 있어 용도 구역이란 용도 지역 및 지구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 작년에 나왔던 문제 그대로 이제 짜깁기 한 거예요. 그래서 답은 5번으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정도 살펴보셨고요. 그 다음 주제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시군객시설 사업 등 관련해서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고 해서 하천의 정비 사업이라는 것은 도시군 객시설 사업에 해당한다. 자, 워낙 종류가 많아서 우리가 외울 수가 없어요. 1번 패스. 2번 지문 이건 알아야지. 작년에 과동기 문제로 나왔던 거. 도시군 객시설 결정에 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20년이 된 날에 다음 날에 효력을 잃는 데서 옳은 표현. 3번 듣도 보도 못한 얘기 나와 있습니다. 자, 부끄러워할 거 없고요. 4번 지문 보게 되면 용도 지역 안에서 건물의 용도, 종류, 규모 등에 관한 제한, 이것은 도시군 객시설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큰 쟁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교 만드는데 건폐율 때문에 늘릴 수가 없다. 학교 만드는데 용적률 때문에 학교를 위로 층수를 올릴 수 없다. 이런 건 아니란 얘기지. 그래서 도시공객시설에 대해서는 이런 용도 지역, 지구의 상유 제한 규정을 아예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이제 수험생 입장에서는 3번, 4번, 자, 이런 것들은 거의 1번, 3번, 4번은 손을 댈 수가 없는 지문. 자, 그리고 답은 5번 되는 거죠. 그래서 맨날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에 있어서 자, 누가 있었죠? 이 바로 자, 비행정청 중에서 믿을 수 있는 사람, 토지공사, 지방공사, 지방공단 등은 어떻다? 동의 없이도 사업 시행자 지정을 받을 수 있다. 7년 동안 2번 토지주택공사라고 출제가 됐었고요. 그 자리에 대신 들어갈 수 있는 게 지방공사, 지방공단이라는 것도 어떻다? 동의 없이 사업 시행자로 지정을 받을 수 있다. 요거랑 같이 연계되는 주제가 바로 청문사유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청문사유라고 하는 거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시행자로 지정을 받았다라든가 또는 자, 실시객 인가가 있었다. 또 이제 개발행 효과를 받았다는 전제에서 개발 행위가 취소, 실시객 인가의 취소, 행정청이 아닌 도시공개시설 사업 시행자 지정의 취소 등 세 가지 취소 사유가 어떻다? 청문 사유에 해당이 되게 된다. 해서 답은 5번으로 구성을 했었고요. 그 다음 주제 가서 살펴봅니다. 자, 공동구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건 딱 2가지로 가야 되죠. 자, 200만 제곱미터 초과하는 구지신이라고 하는 거, 구역지구 신도시, 구역지구 신도시도 하나의 이슈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자, 공동구 협의회 심의를 거쳐서만 설치될 수 있는 게 가스관, 하수관이라고 하는 거, 가스관과 하수관, 나머지 다 쓸데없는 소리야. 공동구 나오게 되면은 200만 제곱미터 초과하는 구지신이라고 하는 거, 그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있다고요? 가스관, 하수도관이라는 것은 공동구 협의 심의를 거쳐서 수용되도록 해야 된다라고 해서 자, 이 문제에서 답은요. 지금 3번을 가지고 뽑아냈어요. 그래서 키워드 뭐라고요? 심의라고 하는 거. 가스관, 하수도관만 어떻다? 심의 거쳐야 되고 1번 지문 도시개발구역 규모가 200만 이상일 때 공동구 설치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나머지는 아무런 의미를 가질 수가 없고 나오더라도 다시는 나올 쟁점이 아니다 라고 할 것. 요 정도가 도시군 객시설 등에 관한 주제가 되겠고요. 자, 요거 이제 해설 가지고 한번 여러분 요약집 몇 페이지 가서 확인을 해 볼 거냐면은 기반 시설의 설치 정비량 159페이지 가서 살펴보게 되면 다시 갑니다. 자, 기반 시설의 분류라고 해서 7개 그룹으로 분류가 된다. 보건위생시설, 삼겹살 먹다 죽어버린 케이스, 도축장 종합의료시설, 장사시설이라고 하는 것, 환경기초시설, 하수, 폐폐빛이라고 하는 것 해서 요거 첫 번째 다시 물었고 도로는 7개의 도로, 광장은 5개의 광장으로 대별해 볼 수가 있겠다. 그 다음에 이제 공공시설, 새롭게 나온 주제 공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저수지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차장하고요. 주저했었고 묘지 관련한 시설들 이런 것들은 바로 행정청이 설치했을 때만 뭐가 된다? 공공시설이 되게 된다. 이런 개념들 체크를 해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시군객시설 사업 과정 보니까 자, 토지공사, 지방공사, 지방공단 동의 없이도 시행자 지정을 받을 수 있다. 두 번째 수용 관련해서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라는 표현 앞에는 실시 계획의 고시라고 하는 거, 행정심판 지정한 자한테 제기를 하게 된다. 자, 그 다음에 실시계획 인가 등 관련해서 조건부로 인가할 수 있고 인간이 믿음이 가지 않게 되면 이행보증금을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믿을 수 있는 국가지자체는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제 비용 분담 관련해서 무조건 행안부 장관이 결정한 바에 따른다 해서 도시개발법, 국토계획법 두 군데서 이슈가 됐었고요. 실효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의 고시로부터 20년 내 사업이 시행되지 않게 되면 20년이 된 날에 다음 날에 효력을 잃는다. 이런 쟁점들 나오게 됩니다. 공동구역 200만 제곱미터 초과는 구지신, 그리고 심의라고 하는 것이 키워드, 가스관, 하수도관이라는 것은 심의를 거쳐야 된다. 이 정도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넘어가서 자, 지구단위 계획 등 관련해서 일단은 가장 기본 쉬운 문제 뽑았어요. 그래서 지정할 수 있다고요? 지정해야 한다 해서 답은 3번 해서 정택 10년, 녹지 30만 들어가면 다 지정해야 한다. 나머지는 다 지정할 수 있다. 제일 쉬운 문제야. 그 다음에 기준은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게 될 테고, 자, 우리가 이제 도시적인 상용제한 건폐율 1.5배, 용적률 2배, 높이자는 1.2배 이런 식으로 외웠었고요. 주차장 100%까지 완화 적용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할 것, 이런 것들이 용도 제한도 당연히 완화 적용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번쯤은 포함된다, 포함되지 않는다, 오른편 패턴에 관한 주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이 문제 답은 몇 번? 3번에서 이런 거 틀리면 학원 시험 보러 가지 마요. 쪽팔리니까 해서 수천번 했겠다 해서 답은 3번 이렇게 뽑아냈고요. 그 다음 주제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성장 관리 방안에 포함될 사항 아닌 것을 고르시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답은요, 높이의 최고한도, 최저한도. 답 외우고 들어가야 돼. 성장 관리 방안에 포함될 항목 대단히 많습니다. 이 모든 걸 외울 수는 없어요. 그 중에서 반드시 포함될 사항, 원칙적으로 뭐가 있다? 기반 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사항. 두 번째 이슈가 높이, 다시 건폐율과 용적률, 용도 제한까지가 의무적 포함사항이 되게 된다. 그러나 기억하실 거, 이거 시골, 자, 주로 녹지나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얘는 어떻다고요? 바로 높이자는 절대로 완화 적용을 할 수가 없다. 어디에서도 도시적 외지역에 지정된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도 높이자는 완화 적용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할 것, 요렇게 뼈대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고요. 자, 그 다음 문제 가서 보겠습니다. 자, 개발밀도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등 틀린 것 해서 1번요. 자, 개발밀도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 대상적이 틀립니다. 부족하고 설치 곤란하면 개발밀도관리구역, 개발밀도관리구역 외 지역으로서 라고 되어 있으니까 개발밀도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중첩하여 지정할 수 없다라고 할 것. 두 번째, 끄트머리 가야 돼.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해야 된다. 완개인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옳은 표현. 자, 이렇게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되면 어떤 기반시설을 설치할 것인가 하는 게 기반시설 설치계획 수립해야 되고, 이것을 관리계획에도 반영을 해야 된다. 관리계획에 반영한다는 얘기는 어떤 지역에 이 도로, 학교, 공원을 설치할 것인가. 여기 이제 대학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런 것도 기억을 해야 되고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고 물납도 인정될 수 있다. 자, 그리고 나서 지금 보게 되면은 지금 답이 잘못 편집이 되는 것 같은데,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고시로부터 1년이 된 날까지 설치계획 수립하지 않으면 1년이 된 날에 다음 날에 해제되는 것으로 본다 라고 해서 요건 답이 없어져 버리네 해서, 자, 요거 이제 지금 이제 다음 날 뺍시다 해서 1년이 된 날에 다음 날에서 답을 이제 5번 편집한 과정에서 요건 다 옳게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 요 정도가 지금 이제 국토계획법 내용이고, 잠시 끊었다가 도시개발법 정비법 이어갑니다.